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제13주차 발명교육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목요일 기준으로 하면 11월의 마지막이고 12월에 두 주의 수업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제 줌으로 만나서 좀 수업을 하고 또 간단한 그 기말 시험도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기압 내림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괄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주로 이제 여러분이 받은 파일에 있는 일반화하게 있는 그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한 그 계산 문제들도 있어요. 총괄성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용질의 종류에 무관하고 그 오로지 농도에만 그 성질이 의존한다 하는 건데 이제 농도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이 물론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 화학에서 쓰는 농도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안 쓰는 농도가 몰랄 농도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 전개할 때 쓰는 몰 분율이란 게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몰 농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총괄성 할 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 분율과 몰랄 농도 몰농도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몰농도는 그 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여기 특별히 설명하진 않아요. 예, 몰라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있죠. 몰농도. 몰 분율은 그냥 몰 프락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 프락션 영어로. 그 다음에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몰랄러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뭐 다른 얘기는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계산 문제에 그런 게 사용이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전에 혹시 했을지도 모를 텐데 기억에 앞에 기록들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합니다. 용액의 농도 검정색 용액의 농도 첫 번째 몰 분율 몰 분율은 분율이라는 게 전체의 몇 분의 몇이냐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몰수로 나타낸 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용질과 용질 하나 용매 하나 너무 복잡하게 하면 힘드니까 뭐 소금물 이 정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용질로는 소금 얘는 NaCl 용매는 H2O로 일단 한정을 하고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니까 NaCl은 화학식량이 23.0 더하기 35.5 해서 58.5예요. H2O는 뭐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1.0이 2개, 16.0이 1개에서 18.0. 그래서 물은 1몰이 18g.
NaCl은 1몰이 58.5g. 이걸 알아야 이제 몰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몰 분율은 좀 아래다 적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해야 될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액이 있냐면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 58.5니까 5.85. 그 다음에 물이 뭐 180 정도 하면 조금 그렇고 5배 90g 이렇게 섞여진 용액이 있다고 해요. 계산이 딱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몰 분율. 몰 분율은 전체 몰수 분의 용질 의 몰수. 이거를 몰 분율이라 그래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암산 편하게 했죠. 소금은 몇 몰 있느냐? 58.5g이 1몰이니까 5.85g이면 0.1몰이에요. 물은 얼마큼 있느냐? 18g이 1몰이니까 5배 했죠. 이거는 5몰. 이렇게. 요거는 이 전체라는 말은 당연히 용질과 용매의 몰수겠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용질은 0.10몰, 전체는 0.10몰 더하기 0. 몰자하고 0하고 막 혼동이 되겠네요. 더하기 5.0몰. 그러면은 5.1분의 0.1 이렇게 되겠죠. 0.1 나누기 5.1. 숫자는 마음에 안 드네요. 0.1019. 6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다 얘네들도 분자 분모가 몰이기 때문에 몰 분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지금은 용질의 몰 분율을 구했죠. 만약에 용매의 몰 분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건데 용매의 몰 분율이다. 보통은 용질 가지고 많이 해요. 그러면은 분자만 바뀌는 거예요. 0.10몰 더하기 5.0몰 분의 5.0몰.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성질을 알죠? 이거와 이거를 합치면 분모와 분자가 똑같아져서 1이 나와요. 1이. 결국은 그런 걸 생각하면 직접 나눠도 되지만 1 빼기 0.0196 그러면은 0.9804 그 용매의 몰 분율과 위에가 용질이죠. 아래 용매의 몰 분율을 합치면 1이 나온다 하는 거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가 몰랄 농도 책에서 나온 거.
몰랄 농도는 정의가 용매의 질량이에요. 용매 질량을 반드시 킬로그램으로 적고 용질의 몰수 이건 이제 몰 단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요 분수를 이제 계산해서 소수로 표시된 게 몰랄 농도예요. 미리 계산해 놨죠. 용질은 소금인데 소금은 0.1몰이고 용매의 질량은 아까 90g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90g이면은 0.09kg에 해당이 되고 이게 물이죠. 그 다음에 0.10몰 소금은 0.10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1을 0.090 0.090으로 나누면 1.1111 이렇게 순환소수 나오니까 11 몰랄 농도다. 이게 몰 퍼 킬로그램이다. 요 단위는 줄여서 몰랄 농도는 스몰 m으로 나타내요. 보통 1.11 m 이렇게 이 총괄성에서 이제 일단 몰 분율과 몰랄 농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삼투압에서는 몰 농도가 쓰이는데 이거는 용질의 부피 이제 위에는 다 질량과 관련이 있는데 몰 농도는 부피가 들어갑니다. 리터 단위로 그 다음에 용질의 밑에는 용질이 아니고 용액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자, 위의 경우에는 부피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섞었잖아요. 이렇게 섞은 거는 질량과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뭐 얼마다 하고 이제 알려주면 그제서야 몰 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부피는 뭐 90ml보다 조금 늘어날 듯한데 하여튼 부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참고로 위 용액의 부피가 뭐 92ml다. 순전히 가정이에요. 계산을 한번 하기 위한 가정. 그러면 이제 0.092리터 용액이죠. 용질은 뭐 0.1몰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또 0.1 나누기 0.092 그러면 1.086 몰 퍼 리터. 이 몰 퍼 리터는 요거는 큰 M으로 많이 나타내요. 요거는 1.086 몰 농도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농도가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면 화학에 관련된 어떤 기사를 읽거나 할 때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몰 분율이라고 해서 X로 많이 표시하고 몰랄 농도라고 해서 스몰 m, 몰 농도라고 해서 라지 m으로 표시하는 세 개의 농도가 있다. 1번은 이론 전개에 많이 쓰이고 2번은 총괄성에서
끓는 점과 어는 점의 변화 얘기할 때 많이 쓰이고, 3번은 화학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특히 총괄성에서 한정하면 그 삼투압 할 때 쓰입니다. 그 외에 뭐 퍼센트 농도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몰 분율과 몰랄 농도, 그 전에 몰 농도는 이미 했다고 치고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들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야 뭐 나오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 화면이 이제 용액의 수용액의 상평형 그림하고 비슷한데 정확하게 수용액은 아닌데 뭐 패턴은 좀 비슷해요. 요 기울기 때문에 수용액은 아닌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수용액은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야 되겠죠.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수용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용액이라고 해도 크게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실선이 순수한 용매이고 순수한 물이고 이렇게 있어요. 이때 1기압에 해당하는 평형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이 어는 점, 요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은 TB, 어는 점은 TF, 프리징이니까 거기다 순수한 물의 경우에 이제 스타를 붙이거나 또 동그란 첨자를 붙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이 곡선이 용액이에요. 용액이 끓는 점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용액의 끓는 점은 TB. 이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이 곡선에 해당하는 이 온도, 이것이 어는 점이니까 TF가 돼요. 그냥 TB, TF는 용액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이고, 동그란 첨자를 붙인 거는 순수한 용매, 수용액, 순수한 물, 수용액이 아니라 순수한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이다.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지고, 증기압도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총괄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총괄성. 증기압이 내려간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순수한 물에 비해서 용액이 됐을 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는 점 내려간다. 마지막에 삼투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삼투압이라는 게 이제 생긴다 하는 거예요. 증기압이 내려가는 거는 얼마나 내려가느냐. 우리가 순수한 증기압을 P0, 용액의 그 증기압을 P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정도잖아요. 이것은 용질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현이 좀 다른데, 라울의 법칙이다. 라울의 법칙을 식으로 하면 요렇게는 써 있지 않은데 응용을 하면 결국은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라울의 법칙은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인데 얼마나 내려가느냐? 용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때 농도는 무슨 농도를 쓰느냐? 몰 분율을 쓰는 거예요. 책에서의 라울의 법칙은 위쪽에 저 위쪽에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자, 책에서의 라울의 법칙은 뭐라고 언급해 있냐 하면 여기 이제 혼합 그 액체들도 용매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고 부분 압력이라고 썼는데 이제 부분 압력은 따로 우리가 그 부분 압력의 법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이상 용액의 용매의 압력이라는 거는 순수한 용매의 압력에다가 그 순수한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A가 용매예요. 여기서 A가. 그러면 수용액의 압력이라는 거는 순수한 물의 그 평형 증기압에다가 물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걸 돌려서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로 얘기하면 요쪽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거가 된다. 간단한 식 전개로 얻을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스타고 용액의 증기압이 그냥 P라고 하면 여기 이제 A가 물이에요. A가 물. 그러면 P 스타 A 빼기 얘가 되겠죠. XA P 스타 A. 그러면 1 빼기 XA P 스타 A. 그런데 몰 분율 할 때 이제 A가 물이고 B가 만약에 소금이다 또는 설탕이다 어떤 용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XA 더하기 XB가 항상 1이 됐기 때문에 1 빼기 A는 XB가 되고 결국은 P 스타 A다. 그래서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질, B죠.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돼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랬죠.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농도에 관련이 있는데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는 우리가 델타 TB라고 일단 쓰고 TB 빼기 TB 제로라고 하면 이건 농도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로 우리가 KB로 쓰고 농도를 대신에 몰랄 농도를 적는 거예요. 여기서의 농도는 몰랄 농도다. 특별히 사람 이름을 걸고 하는 법칙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끓는 점 오름 현상이다. 뭐 KB는 그냥 끓는 점 오름 상수라 그래요. 비례 상수죠. 끓는 점 오름에 관련된 상수. 정확한 이름은 끓는 점 오름 상수. 이제 책에 값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어느 점도 내려가요. 끓는 점 오름은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용액이 되면은 뭐 103도에서 끓는다. 그러면은
3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 3도의 차이가 요렇게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한 값이다. 어느 점 내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델타 TF라고 쓰고 원래는 순수한 거에 어느 점이 있으면 변화된 어느 점에서 순수한 거를 빼는 게 의도가 맞는데 델타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니까 여기선 그런 그 수학적인 표현은 말고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얼마나 더 내려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KF 곱하기 몰랄 농도다. 역시 KF는 비례상수다. 정확한 이름은 어느 점 내림 상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삼투현상이에요. 삼투현상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식을 이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적고요. 아까 내려갔던 페이지로 가서 자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는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이 KB는 끓는 점 오름 상수 말 그대로 어느 점도 똑같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델타 TF 어느 점이 내려가는 정도는 KF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한 것이다. KF라는 것은 어느 점이 내려가는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상수다. 이 상수의 값이 이제 책에는 물론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요 교재에는 5개에 대해서만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면 이제 수용액이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용매들이 사용이 됐으면 이 표를 보고 계산을 하면 돼요. 끓는 점 오름 상수는 여기에 있고 실제로 끓는 온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0도에서 몇 도 올라갈 것이냐, 몇 도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게 1몰랄 농도마다 0.512, 3.07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느 점 오름 상수는 여기에 있고 실제로 그 용매들이 어느 온도가 바로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에 대한 거는 이 두 줄이 필요한 거고 어느 점에 대한 문제는 이 두 줄, 용매를 각각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읽으면 돼요. 첫 번째 보면 뭐 이건 위에 거는 별 내용이 없고요. 자, 이걸로 볼까요? 아이오딘이 92.1g, 클로르폴은 800g에 녹아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끓는 온도가 몇 도일 것이냐, 이상적인 용액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자, 아이오딘이 92.1g, 그 다음에 클로르포름이 800g. I2가 92.1g, CHCl3가 800g. 용매예요, 용매. 요거는 그냥 휘발성이 없다고 보는 용질이고요. 근데 아이오딘을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 원자량이 126.90이에요. I는.
원자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딘의 분자는 I2로 되어 있으니까 목이 자꾸 잠겨서 잠깐 물 좀 마시고 와야 되겠네요. 잠깐 잠시 물 마시고 왔습니다. 지금 아이오딘과 클로로포름에 대한 끓는 점 지금 얘기죠. 그래서 표를 보면 이제 다시 표를 봐야 되니까 자, 클로로포름이 여기 있어요. 61.26에 3.63. 클로로포름은 61.26에 3.63. 자, 61.26은 끓는 온도, 3.63은 KB, 끓는 점 얼음 상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오딘이 질량이 주어졌으면 몰수를 계산을 하겠죠. 몰수는 몰질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92.1 나누기 126.90 곱하기 2. 그러면 0.363몰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요게 250 정도 되니까 3분의 1 정도 되겠죠. 자, 몰수가 나왔으면 이제 몰랄 농도를 계산을 해요. 몰랄 농도는 질량분의 몰수였죠. 질량은 800g이니까 0.800kg 분의 스텝 1에서 계산한 거 0.363몰. 그러면 약간 늘어나겠죠. 0.8로 나누니까. 그래서 0.454 몰랄 농도다. 몰랄 농도가 나왔으면 농도 곱하기 상수에서 끓는 점의 변화, 오름 정도를 계산하죠.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니까 KB가 3.63 3.63 곱하기 몰랄 농도 0.454 요거의 절반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서 1.65라는 델타 TB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온도에서 끓는 거니까 여기다가 1.65를 더하면 돼요. 1.65 그러면 62. 하나 바느님 하면 9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차례대로 계산을 해 나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식을 잘 적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순서대로 계산을 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단계별로 결과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실제로 계산은 환산인자를 써서 곱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능하고 요게 그거죠. 어느 점 내림은 반복되는 문제 같아서 여기서 예제는 생략을 했어요. 그냥 몰농도가 얼마일 때 몇 도에서 끓느냐 생략을 하고 대신에 여기 일상생활에서의 화학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중간에만 얘기하면 그 얼지 않게 하는 데에 이 그 촉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이 워낙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데 과열되면 고장이 나니까 엔진 주변에 물을 끊임없이 순환시켜서 냉각을 시키죠. 그게 이제 냉각수인데
이게 이제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는 건 좋은데 겨울에 얼어버리면 그게 이제 터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뭔가 해야 돼요. 뭔가 녹이면 어느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0도에서 얼던 게 한 영하 10이나 20도에서 얼게 된다. 이런 거죠. 제일 이제 효과가 좋은 거는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거를 이렇게 타는 건데, 이온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금속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온화합물들은 금속을 부식시키는데 촉진한다. 그래서 쓰는 것이 이온화합물이 아니고 공유화합물인 에틸렌 글라이콜 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사용한다.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점도 낮추지만 이게 워낙 끓는 점도 물보다 높이 끓기 때문에 그 끓는 점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일석이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워포인트에서 봤고, 삼투압 얘기인데, 자, 삼투압은 정성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 일단 캡처를 해 볼게요. U자관에 요 가운데에 반투과성 막으로 칸막이를 설치를 해요. 이 반투과성 막은 일반적으로 수용액이면은 용매는 통과. 오케이. 용질은 이제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거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 반투과성의 그 뭐라고 하나 구멍의 크기가 적절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이 그런 역할을 해요. 세포막이나 아니면 뭐 방광에 있는 그 오줌보 그 적절한 그 벽 같은 거. 그래서 한쪽에는 순수한 물을 집어넣고 다른 쪽에는 설탕물이나 소금물, 포도당 용액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왼쪽에서는 이 전체적인 막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동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일부가 용질로 막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동하니까 알짜적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다 이동할 때까지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U자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일부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수위가 여기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높낮이가 없이 그냥 돼 있으면 다 이동을 할 텐데 U자관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동을 해서 높아지면 높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높이 차이가 있는데 항상 어떤 기둥에 유체가 채워져 있으면 이제 기둥에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 바닥에 압력이 작용을 해요. 중력 때문에. 그 압력의 크기가 높이와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압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밀도는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고 보고 중력 가속도도 고정돼 있다고 보고 높이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비례하는 것만큼 이 바닥면에 압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양쪽에 요 같은 높이의 바닥을 비교하면 오른쪽이
추가로 압력이 이렇게 아래로 작용을 해서 용액을 이렇게 미는 힘이 생겨요. 근데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이 이렇게 또 가려는 힘도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물이 잘 이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제 이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과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가려는 그 세기, 힘, 이게 적절히 평형을 이루면 이 상태에서는 물이 이동하는 이 좌측으로 가는 거나 우측으로 가는 거나 개수가 똑같아져서 더 이상 알짜적인 변화가 없다. 이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제 멎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때 이 추가로 나타나는 이 높이에 의한 압력, 이거를 삼투압이라고 한다. 삼투압은 이 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농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공식에, 책에 나오는 공식을 보면 삼투압 공식은 좀 단순한데, 삼투압을 우리가 파이라고 썼을 때 이 파이는 MRT에 해당이 된다. 왜 파이로 썼는지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삼투압의 크기는 MRT다.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V는 nRT라는 게 있었고, 이걸 돌려서 P는 하면 V분의 nRT인데, 이 V분의 n이 여기서는 기체인데, 여기에 있는 이 몰 농도가 앞에 정의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V분의 n이거든요. 서로 다른 그 상황에서 표시되는 거지만, 알파벳이 우연히도 일치를 해요. 몰 농도가 V분의 n이고 P분의 nRT에서 V분의 n이고, 그래서 마치 이 P를 우리가 파이라고 쓰고 V분의 n을 m이라고 쓰고 나머지 똑같이 쓰면 파이는 mRT 이렇게 되잖아요. 우연히도 저쪽 공식에서 연관을 지어서 외우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이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글루코스가 0.30 몰농도였다면 37도에서 삼투압이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이 글루코스는 포도당 그 링거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정맥을 통해서 주사하는 뭐 그런 거 나와 있는데, 사람 체온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파이는 MRT니까 몰농도 0.03, R은 0.08, T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해서 273을 더해서 310, 그러면은 7.6 기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그러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모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삼투압, 삼투 현상으로 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더 높은 압력을 가해서 강제로 물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해서 탁한 물에서 정수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걸 역삼투 방식이라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아까 정맥 주사 그 링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빨간 게 이제 적혈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링거 주사 맞으면 용액이 이제 혈액으로 공급이 되는 건데, 이 혈액에 그 외부에서 공급되는 그 용액이 원래 혈액에 존재하던 그 내 외부에 있는 여러 그 용질들의 농도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맞으면 가운데 그림처럼 적혈구가 원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A번은 농도가 적을 때예요. 보니까 하이포토닉 이렇게 되어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용액의 농도가 약하다. 뭐 물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낮은 농도에서 진한 농도로 용매가 이동을 하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결국 속으로 용매가 자꾸 들어가게 돼서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들어가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많기 때문에 팽팽하게 부풀러 오르게 되고 급기야는 터지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 용액이 농도가 진하다. 그러면은 안에서 밖으로 삼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적혈구가 쭈글쭈글하게 돼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채소, 배추 절굴 때의 원리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토닉이 오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고 저농도인 하이포토닉 상에 놓이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팽팽해지다가 터지게 된다. 농도가 똑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총괄성의 삼투 현상과 관련이 있고, 이제 이런 걸 적절하게 이용하면 이제 분자량을 계산하는데 역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제 11, 12, 13 이렇게 이제 있는데 11은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12를 설명을 할게요. 자, 0.5리터의 수용액이 있는데 이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10g 들어있다. 삼투압이 22도에서 5.9 토르라고 하면 몰 질량이 얼마냐? 마지막 단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캡처를 하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작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중간 과정이 약간 불친절할 수도 있는데 아까 위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식을 다 적어서 조금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삼투압이 주어지면 몰 농도를 계산을 하고 근데 삼투압은 파이는 MRT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기압이에요. 왜냐하면 기체상수가 리터 기압 per 몰 K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토르로 주어지면 5.9 토르로 주어지면 1기압이 760이니까 760으로 나눠서 기압으로 바꿔야 돼요. 기압으로 바꿨더니 0.0078 기압이다. 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제 일단 압력 단위로 구해놨으니까 이제 농도를 구할 거예요. M은 RT분의 파이. RT분의 파이에서 금방 구한 압력 단위의 삼투압. 기체 상수, 온도는 절대 온도. 그래서 몰 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몰 농도, 요거는 아까 농도할 때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돌려서 몰수를 알고 싶으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농도가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나왔고 거기다가 용액의 부피를 리터로 곱하면 이제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용질의 몰수. 우리가 몰수 구할 때에는 몰 질량분의 질량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돌려서 표시하면 몰 질량은 몰수분의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10g 여기서 계산한 몰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해보면은
6.2 곱하기 10의 4제곱 그램 퍼 몰이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62,000 그램 퍼 몰이다. 1몰의 질량이 62,000 그램이다 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분자량이 커서 농도를 계산해 보면 농도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몰수가 작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면은 질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도 몰수로 바꾸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작아서 요거 몰랄 농도로 해도 뭐 작으니까 끓는 점이나 얼은 점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용질들의 모질량을 알고 싶을 때는 총괄성을 이용하더라도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런 거 불가능해요. 삼투압이 최고로 좋다. 삼투압은 압력이 낮아도 이게 워낙 그 토로 단위로 하면은 760을 곱하기 때문에 낮은 압력도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서 이 예제처럼 충분하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체크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흉내 내서 계산하면 돼요. 오늘 그 과제는 원래 2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어려우니까 빼고 오늘 과제는 지금 나와 있는 예제 11에 12에 딸려 있는 체크 문제로 하겠습니다. 풀이 과정은 예제를 보고 그대로 숫자들만 좀 변형해서 계산하면 돼요. 답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과정을 잘 적어서 내시면 돼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과제.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과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해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과제를 생각했다가 일단 뺐습니다.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그런 성질이 있죠.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해질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다 이게 뭐 이온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온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얘네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돼요. 이온들을 왜 아래다 썼는지 모르겠네요. Na 양이온, Cl 음이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응식에서 NaClAq 이렇게 적으면 이건 이미 이온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Na 양이온과 Cl 음이온으로 이 각각의 이온들이 수용액으로 이렇게 물 분자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뜻으로 괄호 안에 AQ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이온화합물이 아니더라도 강산이나 강염기는 이온화합물이니까 강산이 물에 녹으면 즉시 얘네들도 이온화를 하죠. 디소시에이션은 뭐 분해라는 뜻인데 이온으로 분해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화합물이 분해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산도 즉시 물 한 분자하고 결합을 해서 여기 표시가 지금 이온 표시가 너무 아래에 와 있는데 히드로늄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쪼개진다. 강산이 수용액으로 돼 있다 하면은 이것도 다 이온화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약산 HF가 이온화 돼 있다고 수용액으로 돼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아주 일부가
이렇게 이온화를 합니다. 물론 여기도 아래처럼 물 한 분자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약산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가는 평형 반응이고 거의 뭐 대부분이 이쪽 상태에 치우쳐 있어요. 한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약산이나 약염기는 이 효과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강산이나 아니면 이온화 암물이 녹았을 때 이온으로 된다. 우리가 그 촌가성이라는 거는 그 입자의 개수에만 이제 의존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도당이 녹으면 뭐 포도당 얘네들처럼 이온화하지 않으니까 포도당이 녹으면 그냥 이 포도당 한 개가 녹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NaCl이 녹으면 이온으로 치면 두 개가 녹는 거죠. HCl이 녹으면 이온으로 치면 두 개가 녹는 거예요. 만약에 염화칼슘이 녹는다. 그럼 이온으로 치면 Ca 이온 하나에다가 두 배의 Cl 이온이 녹으니까 이거는 세 개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온 화합물은 똑같은 농도라고 해도 비전해질이 활동하는 것보다 이온 화합물은 두 배의 효과, 세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두 배, 세 배가 되느냐? 실험에 의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되는 경우는 없고 약간 그거보다는 모자라다. 그 개수 효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는 비전해질이에요. 이건 이제 설탕인데 비전해질은 뭐 녹아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녹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개가 녹으면 한 개의 용질 효과를 보여요. NaCl은 강전해질이라서 한 화학식 NaCl이 녹으면 Na와 Cl 두 개의 효과를 보죠. HCl은 강산이니까 역시 두 개. 황산 마그네슘도 이렇게 이온화되니까 두 개. MgCl2나 FeCl3는 세 개, 네 개로 이온화가 되는데 이 하나의 단위를 넣어서 이만한 입자수가 생기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정도 효과가 보인다. 여기 입자들 한 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이 기대가 되지만 실제로 실험에 의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요 값들을 우리는 반트워프 계수다 해서 I라고 나타내요. 여기는 이제 화학식의 몰수라고 하죠. 화학식의 몰수. 여기는 입자들의 몰수예요. 이온들이 각각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는 몰수.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측정한 거는 이렇게 된다. 왜 그러냐? 뭐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KCl이 녹으면 이렇게 K와 Cl 양이온, 음이온이 각각 떨어져야 원칙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가 조금 틀어지면서 쌍을 형성을 하게 된다. 이온 페어라고 썼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 배가 안 되는 거겠죠. 일부분은 완전히 쪼개졌지만 일부분이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쪼개졌다가도 쌍을 이루고 있게 돼서 완벽하게 그 위에서 표시한 비율만큼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 요게 이제 반토프 계수인데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반토프 계수를 이용한 그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을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 게 이 예제 11-13이고 요거를 설명하고 이제 체크 문제를 과제로 주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시간도 안 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은 여기 이제 요약된 것만 채워 넣으면 파이는 MRT 여기서 이제 이 파이는 3to 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ATM으로 표시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 R의 단위가 중요하니까 0.082 리터 기압 per 몰키. 그러니까 온도는 당연히 절대 온도로 써야 되고 이 농도는 몰 퍼 리터니까 몰하고 리터 다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M은 몰 퍼 리터, T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는 어디였냐면 11-12 또 연습 문제로 알고 풀면 안 되니까 이제 11-12의 체크 문제 645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11-12라 그랬죠. 11-12. 자, 요 문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풀어보면 체크 문제가 있어요. 숫자만 변형이 된 거니까 답도 미리 있으니까 과정을 여기에 있는 풀이처럼 한번 잘 숫자들을 대입해서 맞춰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과제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